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북유럽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교민 강희영이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콘도 여행사 스톡홀름 소장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스톡홀름을 찾아주셔서 다 소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네스코 한국 방송으로 스톡홀름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에스미스와 여기 스웨덴 친구인데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스톡홀름을 쭉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곳은 바로 쿵스홀멘이라는 왕의 섬에 와 있습니다. 스톡홀름 자체가 워낙 14개의 섬이 58개의 다리로 이어진 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기 북구에 베네치아다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와 있는 이곳이 쿵스홀멘이라 얘기 드렸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그 회색 수도사들이 많이 와 있었던 섬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많은 섬들이 아무래도 왕권 체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1500년도 중반에 크리스나라는 여왕이 아무래도 시내 이제 여기 땅들이 많이 거주지가 많이 모자라면서 부족하면서 이곳을 다른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혹은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동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곳에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섰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많다가 그래서 큰 건물들이 아무래도 많았죠.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다른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이제 공공기관과 그 큰 건물들을 잘 이용해서 아무래도 좋은 아주 비싼 거주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이 보실 곳이 바로 이 스톡홀름시 현지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 작품이자 시를 대표하는 시청을 여러분이 꼭 지금 보시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쭉 보셨던 이 앞에 흐르는 물은 아무래도 멜라렌이라는 호수고요. 스웨덴에 워낙 호수가 많고 이제 물이 많은데 그 중에 이 멜라렌 호수는 이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이면서 시내 전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스톡홀름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곧 보시면 저기 스톡홀름 시청의 탑이 보이세요. 저희가 천천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건너편, 저쪽은 또 뾰족한 탑이 있는 곳이 보이실 텐데 거기는 귀족섬이라는 또 작은 섬으로 되어져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섬은 남쪽섬. 그래서 지금 현재 스톡홀름 시에서는 제일 큰 섬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건너편에 보시면은 까만 벼랑 위에 조그만 이렇게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중세기 때는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뭐 좀
못 사시던 그런 사람들이 수공예 하시던 많은 분들이 살던 동네로 되게 유명해서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저렇게 전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인들과 화가들이 많이 사는 장소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시면은 또 굉장히 큰 벽돌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는 예전에 이 물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깨끗하게 정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예전에 뮌셴 브리겟이라고 독일에서 회사에서 와서 이제 만든 맥주 공장이었어요. 양조장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천천히 시청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렌트 스타츠로스 오늘이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가 와가지고 밤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올 때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비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웨덴 사람들 뭐 산책하시는 분들 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워낙 스톡홀름 사람들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 보면은 항상 그 자전거 길 있고 자전거 옆에 보면은 이제 뛰셔서 조깅 하시는 분들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가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굉장히 빨갛게 단풍이 드는 반면에 이쪽은 노랗게 단풍이 들곤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무들 색깔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노란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내 곳곳에 그리고 외곽에도 길거리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곤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시 안에 모든 것을 정비하느라고 보면은 공사 구간이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천천히 시청 안에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보이는 이 빨간색 벽돌 건물이 바로 스톡홀름의 시청 건물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옛 성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곳이 완공된 것은 1923년입니다. 별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예전에 감라선이라는 지구, 저희가 이 다음에 갈 구시가지 지역인데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세계 왕관의 왕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불타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영감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벽돌을 800만 개 벽돌을 사용했는데 이 벽돌이 굉장히 특이한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왕궁에 사용했던 벽돌을 그대로 다시 재현했기 때문에 벽돌의 이름도 수도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벽돌 하나당 7kg짜리 벽돌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보다는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안에 구리가루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벽돌 색깔이 굉장히 고풍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제 시청 정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사람 많이 보실 수 없지만 원래는 여름에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아서 여기가 그때는 완전히 소매치기 도굴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것도 변했지만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보시면 저 앞쪽에 사람들을 좀 많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시청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결혼식장이에요. 왜냐면 안에 여러 방들을 아주 특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결혼식 하는 방이 원형방 해서 예전에 1600년도에 직접 손으로 짠 그 양탄자 같은 벽지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황태의 화랑의 방,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사인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또 동거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흔히 토요일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줄도 오래 서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신청만 하시면 오셔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비 5만 원만 내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많은 유럽에 계신 분들이 여름에 와서 결혼식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예, 지금 여러분은 시청 정원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보시면 저희가 멀리서 봤던 그 리달홀멘이라는 귀족의 섬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는 예전에 크리스나 여왕이 귀족들에게 선물을 줬던 저택들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기사들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말 타고 다녔던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저택이 있었던 섬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저런 모든 건물들은 관공서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럼 저희가 천천히 이제 시청 안의 정원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좀 열린 오픈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도 결혼식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동거를 좀 1, 2년 하다가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가끔 보면 결혼식장에 조그만 아이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들러리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동거를 쭉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사별을 하시거나 이혼을 하실 때는 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서류상 다 정리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결혼식을 특히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또 결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오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저희가 천천히 이제 안의 정원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이 스톡홀름의 아주 대표적인 건축 작품이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안의 정원에서라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1923년에 완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원래 시작을 할 때는 한 4년 동안만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총 12년 동안 짓게 되죠. 그래서 건축가 랑날 웨스텔베리가 12년 동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야말로 뜯었다 고쳤다 해서 하나의 완성 작품으로 지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당시가 여기도 좀 공항이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굉장히 받기가 힘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좀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SLB의 이제 지금 여기를 대표하는 은행, 예, 그분과도 이제 절친이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좀 많이 투자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민들에게도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시면 지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초록색 탑 옆에 보시면은요 구리 지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구리 지붕이
이제 이렇게 판으로, 구리판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런 구리판 하나하나씩을 시민들이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한 13만원 정도 되는 구리판을 사서 시민들이 기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기부를 할 때 또 어떤 7살 먹은 아주 어린 소녀가 자기 저금통을 들고 와서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정말 기특해서 만들어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천천히 앞으로 가보면은 동상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로 해서 클러라라는 여신의 동상인데, 그 여신의 손에 보면 작은 왕관이 들려 있습니다. 그 왕관이 바로 아이의 돈으로 만든 것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청하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은 건물이면서, 아무래도 바깥은 웅장한 이렇게 건축물로 되어져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각 방마다 한 8개의 방이 굉장히 특징을 많이 가지고 행사 때 그 방에 맞게끔 행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것이, 역시 노르웨이는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하지만 노벨이 워낙 스웨덴 분이시죠. 그래서 그 외에 5개 부분 다 전체가 이제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1,300명 이상 되시는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시상식 이후에 만찬을 길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저 앞에 있는 5개 문으로 해서 통과해서 거기 들어가면 블루홀이라는 성 안에 있는 작은 정원같이 꾸며놓은 그 홀에서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찬 이후에 그 위에 지금 보시면은 창문으로 모자이크가 지는 창문이 있는데, 안에가 황금 모자이크 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렌을 썰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1900만 개의 황금 모자이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여기 시청을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에는 웅장한 성 같은 벽돌 건물로 되어져 있지만 안에는 이렇게 방마다 특징을 달리해서 행사를, 여러 가지 노벨 행사 외에도 시에서 중요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스톡홀름 시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천천히 이제 이곳이 아주 오래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저희가 구시가지 감라스턴 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곧 이제 저희가 통과하는 이 문은 천천히 보시면 이제 나무 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좀 깜깜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저 문 역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귀족섬 아래 오랫동안 가라앉았던 배를 올려서 그 배를 이제 사용해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거 역시 400년 이상 된 나무로 사용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저희가 천천히 문을 통과해서 감라스턴 지구로 가보도록 합니다. 예, 저희가 바로 나가기 전에 여기 전체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에 정원이 되게 이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제 시청 안에를 보시고 나오시면서 이 풍경을 많이 사진에 담아 가시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은요, 보통 때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여름에는 날이 좋으면은 뭐 여기서 선테인도 하고요, 잔디밭에서, 그리고 또 도시락도 까먹고 하는 그런 정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저희가 이제는 통과해서 다시 시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을 통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여기 왕의 섬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왼쪽으로 다시 또 뾰족한 청색 탑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이 바로 이제 신시가지 해서 스톡홀름에서는 17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시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천천히 향하고 있는 구시가지 감라스턴이라는 지구는 1250년 이후에 발전된 시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다시 이제 시청 앞에 정원에서 보셨던 광경을 조금 더 가깝게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 스톡홀름이 이렇게 섬섬으로 되어져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물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구가 되게 많이, 작은 항구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배들이 떠 있습니다. 이 항구는 지금 현재 왕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곳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바로 드로트닝호름이라는 왕의 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름에는 바로 이 배가 그 여왕의 섬까지, 여왕의 섬까지 가는 배이고요. 이 배를 타면은 한 점심까지 먹고 해서 1시간 정도 이 멜라렌 호수물을 쭉 끼고 한 40분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왕의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는 특히 그 베르사유 궁전과 또 굉장히 비슷하게 지어놓은 왕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왕의 가족들이 사는 왕궁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파란색 기차가 가고 있는데, 바로 왼쪽이 중앙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도 있고 지하철도 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앙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هنا يتسمى gamla stan. Vi har redan 20 minuter. 네, 지금 저희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 저희가 조금 걸음을 빨리 해서 저희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도 독일에서나 이렇게 조금은 오시긴 하세요. 근데 거의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주말에 또 산책하시는 현지 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 분들도 워낙 맞벌이 그런 체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자체는 좀 약간 자유롭게 해서 시내도 나오고 산책도 하고, 또 일요일이 되면 다시 또 시장을 봐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이 여기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스톡홀름이 워낙 이렇게 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많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물이 또 반사하기 때문에 확실히 두 얼굴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는 반짝반짝한 도시고, 햇빛이 가려지고 어두운 약간 구름이 몰려오면 굉장히 으시시한 느낌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특히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배, 항구가 있는 곳을 지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 항구에서 떠나는 배가 여왕섬으로 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바로 바이킹, 예전에 유적들, 바이킹 유적이 많은 빌가라는 섬이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로 가는 배도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름에 굉장히 줄이 많아요. 아침 7시부터 완전히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때가 많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충분히 스톡홀름의 그것을 전경을 만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앞쪽으로 해서는 다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빨리 걸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옆으로 훅 따랐지. 물을. 네, 잠깐 공사 구간을 지나오는 바람에 조금 컨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는 구시가지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청탁이 아니라 그 청색 지붕을 한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제 귀족관 해서 예전에는 귀족들이 와서 회의를 했던 그런 건물로 유명했던 곳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회의나 모임을 살 때 쓰는 건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보면은, 예, 앞쪽으로 해서 원형 건물이 보이는데 반쪽 원형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종합청사로 되어져 있고, 이제 그 앞쪽이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전체가 국회의사당, 그 옆에 외무부청 해서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기관에서, 국가에서 쓰고 있는 국회 기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또 앞으로 가서 감나스탄 지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시내 곳곳에 차도와 자전거 길이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환경을 위해서 이 자전거 길은 더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내 안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또 시내 안에는 아주 저쪽 한쪽만 이제 트램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외에는 트램은 없기 때문에 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나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건물이 또 보이시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귀족관 바로 옆에 있는 농민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농민관은 예전에는 농민들이 와서 이제 회의를 했던 곳,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는 이곳은 귀족관. 그래서 귀족관에 있는 뜰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한데요, 농민관하고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제약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구시가지 올드타운, 감라스턴 지구로 되게 유명하죠. 얘기 드린 것처럼 1250년 이후에 발전된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스톡홀름 자체가 바다와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멜라렌 호수가 겹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이 수면의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일단은 바다에서 들어온 배가 이 스톡홀름 지금 감라스턴 지구 이 위치에 멈춰서 다 이제 모든 물건들을 호수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배를 다시 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라스턴 지구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도시가 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곳은 아까 저희가 멀리서 봤던 귀족의 섬 쪽으로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는 감라스턴 지구로 들어가 보죠. 네, 밑에 티에드는 비포드. 예, 지금 여러분은 감라스턴 지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앞쪽으로 해서 또 다른 청탑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왕들의 결혼식, 장례식, 성인식, 대관식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로 되어져 있고, 워낙 이곳이 1250년 이후에 발전된 시가지인데 많은 건물이 그때 진 것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건물로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 바로 대교회로 꼽고 있습니다. 천천히 저희가 가다 보면은 이 건물 전체는 대략 한 1300년부터 지어진 건물들 안쪽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거리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은 1500년도 후반에 지은 건물들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일에는 이곳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휴일이라서 골목에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감란 지구에서 보시면은 건물에 가끔씩 이렇게 벽에 철근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곧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이곳은 이 구시가지에서 제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에 철근이 박혀져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그 옛날부터 있었던 마루, 안에 들어가면은 마루 바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마루 바닥 나무로 철근을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해서 고정을 시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철근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건물이 오래됐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디자인이 심플할수록 더 오래된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지역에 지금 여러분이 대성당, 대교회, 루터교 교회입니다. 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대교회를 끼고 다시 앞으로 이제 정면으로 저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왕궁. 왕 가족들이 살고 있는 왕궁은 여왕섬에 따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옛날 1981년까지는 왕 가족이 이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전체가 굉장히 방이 많아요. 그래서 608개 방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쪽은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다른 반쪽은 또 여기 국빈들이 오시면 사용하는 방들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스웨덴의 오래된 건물들이 다 조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도 바깥에 있는 건축물을 조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마다 어느 쪽에서 보는 데 따라서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곳이 왕의 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는 감라선 지구, 이것도 하나의 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섬에는 3,000명 정도의 현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왕궁의 거리인데,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앞쪽에 시내에 있는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룬트 여기서 옆으로 왼쪽으로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왕궁이고요. 그 다시 앞쪽으로 지금 경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앞에 또 작은 다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 오른쪽으로 해서는 전함섬이라는 예전에 배를 만들었던 섬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시면 내셔널 뮤지엄, 국립박물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는 왕의 섬,
지금은 감라선 지구섬,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는 전함섬, 또 저 안쪽으로 해서는 오른쪽 방향에 있는 섬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진 않지만 스톡홀름이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럼 저희가 감라스다운 지구에 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감라산 지구는 작은 골목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그 골목들이 예전에는 다 물로 차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곳을 이제 배를 타고 아무래도 거기다 정박을 하고 시가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박했던 그 길이 바로 조그만 골목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교회가 저희가 뒤쪽에서 왔을 때 봤던 대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스웨덴이 중세기 때는요, 여기 핀란드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그 다음에 독일 분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오렌지 건물이 보이시는데, 여기가 바로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핀란드 교회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저희가 작은 길목으로 들어가 보죠. 예, 대부분 이 감라산 지구가 건축물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정원들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자그마한 정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안에 작은 골목을 지나게 되죠. 보통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부터는 보통 현지인들이 사는 아파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걸어가고 있는 이 거리는 상인들의 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독일 상인들이 상점을 많이 갖고 있던 거리로 유명한데, 지금 현재는 골동품 가게가 많은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념품 가게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예,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는 곳이 대광장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중세기 하면 4가지 왕궁, 교회, 이렇게 광장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을 깃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이곳이 유명한 것은 예전에 저희가 덴마크와 이렇게 합병국으로 있다가 덴마크 왕이 좀 욕심을 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곳을 더
관여를 많이 해서 자기 뜻대로 막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족들이 알고 이제는 아무래도 여기서 독립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갑자기 3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고 바로 이 광장에 스웨덴 귀족들만 모여라 한날 이렇게 명을 내려요. 그래 놓고서 한 73명 이상 되는 귀족을 다 여기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가 많이 났었겠죠. 그래서 이 대광장이 피의 광장으로도 여러분이 아마 관광 책자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저 앞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 아마 스톡홀름 치시면 감란선 지구 하면은 대표적인 초록색, 빨간색, 오렌지색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물들이 유명한 건물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철근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일자고 그 가운데 빨간색이 약간 더 디자인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렌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건물은 조금 더 또 변형된 건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건물이 제일 나중에 지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이 빨간색 건물은 예전에는 감옥소로 이용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아직도 감옥 같은 느낌, 아주 우중충한 그런 곳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오면 이제 기념품 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스웨덴에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달라 헤스트. 그래서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까만색 말, 나무 목각말이 바로 이 스웨덴의 전형적인 여기 토산품이자 부의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 한 마리를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목각으로 말을 깎아서 자손들한테 줬던 것이 유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크리스탈도 굉장히 유명한 여기 작품들이고요. 이거 역시 샌드 블로싱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쫙 깎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를 뿌려서 바로 작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코스타보다 오레보시 이런 곳이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고, 지금 이 가게는 워낙 이 달라 헤스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각 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헤이 오스카. 이 아저씨가 저희를 워낙 촬영을 못하는 곳인데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천천히 또 골목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스웨덴이 한국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안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거리는 이렇게 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고 그냥 혼자서 나와서 커피를 즐긴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을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바로 이 문자가 룬네라는 이 북구의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마다 저런 비를 세워놓고 메시지를 적어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박아놓았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철근, 이것이 바로 그 옛날 나무에서 나온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안에는 다 이제 물론 리노베이션도 되어져 있고요. 대신에 방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사는 그런 건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구시가 이제 감라스턴 지구의 골목, 명동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일에 왔을 때는 정말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비가 와서 푸근하니까 다들 또 한 바퀴 돌려고 나오신 걸 볼 수 있네요. 예, 지금 벌써 시간이 어느덧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라스턴 지구 마지막으로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제 코로나 잘 저희가 다 같이 이겨내고 여러분들 스톡홀름에서 다시 뵈었으면은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건강하시고요.